반려동물과의 행복한 생활 중 가끔 그들의 건강 문제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간단한 응급조치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이므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첫 번째, 구토 앤드 설사를 할 때. 반려동물이 갑자기 구토나 설사를 시작할 때 먼저 평소와 다르게 섭취한 음식이나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급격한 식단 변경이나 소화되지 않는 물건을 먹은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당장은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수분 공급을 해주세요. 만약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. 두 번째, 기침 앤드 콧물 증상이 나타날 때. 기침과 콧물은 감기나 알러지, 기타 호흡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의 주변 환경을 따뜻하게 해주며 습기와 통풍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. 만약 증상이 길게 지속되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세 번째, 귀를 자주 긁는 행동을 보일 때. 귀를 자주 긁는다면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귀 진드기, 귀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집에서는 귀 세정제로 귀를 깨끗이 청소하되 깊게 넣지 않는 것이 좋아요. 만약 긁는 행동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, 발진이나 피부 문제가 보일 때. 피부 문제는 알러지, 진드기 또는 다른 피부 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주며 차가운 압박으로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. 그러나 피부에 크림이나 로션을 바를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. 소중한 반려동물이 평소와 달리 먹지 않을 때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평소 사료 외에 간식을 줄여보고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. 또한 24-48시간 이상 식욕이 없을 경우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여섯 번째, 넘어짐 또는 걷기 어려울 경우. 반려동물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걷는 것이 어려워 보일 때 다치지 않았는지 몸을 섬세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. 부상의 징후나 다친 부위를 발견했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곱 번째, 몸에 상처가 나서 출혈이 있을 때. 반려동물의 몸에서 출혈을 발견했을 때 부상 부위에 깨끗한 천을 대고 압박하여 출혈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지속적인 출혈이나 큰 상처의 경우는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. 여덟 번째, 탈수 증상이 의심될 때. 탈수 증상은 피부의 탄력성 감소, 눈 주변의 변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하며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것이 좋아요.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아홉 번째, 코에 이물질이 보일 때. 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발견하셨다면 부드러운 천으로 코 주변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이물질을 강제로 제거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.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열 번째, 과다 흡입 증세를 보일 때. 반려동물이 독성 물질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섭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 독성 물질의 종류와 양 섭취한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우리의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과 다름없습니다. 그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. 이러한 조치들은 임시 방편이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.